나 뽀로로 이제 보내야 될 것 같다 저거. 저거 그럼 누구 줘? 나 갖고 놀 거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맨날 갖고 있었지. 어린 동생들 주면 되지. 이제 어린 동생들은 저런 거 잘 갖고 노니까. 한 7살 때도 안 놀았던 것 같은데 6살 때도 안 놀고 다 5살 난 6살 때까지 놀았어. 그랬나? 그거 그 비슷해. 생각해보고 안 갖고 놀 것 같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 저 어린 동생들 있잖아. 그런 동생들은 저런 거 신나게 갖고 놀잖아, 그지? 너희들도 한때 저거 신나게 어릴 때는 신나게 갖고 놀았어.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 다 꺼내가지고 붙였다 뗐다고 막 인형놀이하고 그래서 서인이. 네? 서원이도 그러고. 그럼 잠깐만. 이제 자자.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야. 수박 깨진다. 우리가 수박이랑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얼른 이불 덮고 누워. 이나도. 비밀하고 나 아빠한테만 했거든요.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네. 생일 미리 축하해서 오늘 밥 먹었지? 오케이. 생일 축하. 오케이. 무슨 어쨌든 할 거냐고. 뭐? 잠깐만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내 거. 아, 있는데. 얘들아 이제 자자. 이거.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수선화, 외떡잎 식물, 백합목, 수선화과, 열매를 거의 맺지 않음, 높이 20에서 40cm, 잎의 형태, 좁고 길며 끝이 뭉툭함, 서식하는 곳, 약간 습한 땅,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지중해 연안 등. 따뜻한 지중해 지역이 고향인 수선화는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 바닷가에서도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대부분의 꽃들과 달리 수선화는 열매도 씨앗도 없어요. 그 대신 땅속에 비늘 줄기인 알뿌리로 번식해요. 수선화의 알뿌리를 물속에 넣어 집안에서 간편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꽃은 아름답고 향도 좋아 향수를 만드는 데 쓰고 비늘줄기는 약재로 써요. 상사화, 외떡잎 식물, 백합목, 수선화과. 잎이 있을 때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 잎이 없어서 서로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상사화라고 불러요. 스노우플레이크, 외떡잎 식물, 백합과, 수선화과, 백합목, 수선화과.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말로 눈송이라는 뜻이에요. 은방울처럼 생긴 꽃은 아래를 향하여 피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진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매우 잘생긴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요정이 나르키소스를 따랐지요.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그 요정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요정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숲속 깊은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나르키소스를 향한 식지 않는 사랑은 에코의 몸과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어요. 에코는 결국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잘생긴 자신의 얼굴에 푹 빠진 나르키소스는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잃고 한 송이 꽃이 되었어요. 그 꽃이 바로 수선화예요. 동화 황베이자의 아이완의 수선화. 아까시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꽃에서 꽃꿀을 채취함. 높이 약 25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산과 들, 분포하는 지역, 미국, 한국, 미국 등. 북아메리카가 고향으로 보통 아카시라고도 해요. 가시가 없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을 민둥 아카시나무, 분홍색 꽃이 피며 가지에 바늘 같은 가시가 나는 것을 꽃 아카시나무라고 해요. 아카시나무는 매우 빨리 자라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금세 푸르게 만들기도 해요. 아카시나무의 꽃은 흰색이고 5월에서 6월에 나비 모양으로 피어 아래로 늘어지는데 향기가 좋고 꽃꿀이 많아요. 쌀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로 줄기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요. 옛날에는 땔감으로 많이 쓰고 소쿠리나 빗자루 등을 만드는 재료로도 썼어요. 수국, 쌍떡잎 식물, 장미목, 범의귀과. 일본이 고향인 꽃으로 가지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 피어요.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아카시나무. 아카시나무는 황폐한 땅에 영양분이 풍부하도록 해주는 거름 역할을 해요. 바로 뿌리에 뿌리혹이 있기 때문이지요. 뿌리혹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 식물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한해살이 풀과 달리 아카시나무는 여러 해를 살 수 있어서 계속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어요. 동화 이춘희의 아카시아 파마. 앵두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붉은빛 열매를 약재로 씀. 높이 2에서 3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끝이 뾰족하고 아랫부분이 둥근 모양. 서식하는 곳, 햇빛 뜨는 곳, 그늘이 반 정도 진 곳.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등. 앵두나무는 중국이 고향인 나무로 앵두나무라고도 불러요. 앵도나무라고도 불러요. 앵도나무. 주로 열매를 먹기 위해 뜰이나 마을에 심어요. 봄에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의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6월이면 빨갛게 열매가 익는데 앵두라고 해요. 가지마다 오밀조밀 붙어서 달리는데 어린아이들도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높이에 열려요. 열매는 주로 날것으로 먹고 한방에서는 가지와 함께 약재로 사용해요. 산오이풀,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습기가 있는 높은 산 중턱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8월에서 9월에 자주색의 꽃이 오이처럼 달려 아래로 축 처져요. 집신나물,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들이나 길가에서 자라는 식물로 몸 전체에 털이 많이 나 있고 노란색의 꽃이 이상 모양으로 피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종대왕이 좋아한 앵두. 여름이 되면 앵두나무에 붉고 앙증맞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흔히들 아름다운 여인의 입술을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할 정도로 앵두는 모양과 색깔이 아름다운 열매로 사랑받았어요. 앵두는 과일 가운데 가장 먼저 있고 모양도 예쁠 뿐 아니라 맛도 새콤달콤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의 임금 세종대왕은 앵두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인 문종임금은 경복궁 울타리 안에 앵두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지금도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곳곳에는 앵두나무가 많이 있어요. 동화 조예란의 할머니 어디 가요? 앵두 따러 간다. 양귀비,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양귀비과.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함. 높이 50에서 15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긴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밭. 분포하는 지역 불가리아, 그리스, 인도 등. 먼 옛날 중국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양귀비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미인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지요. 양귀비는 꽃이 양귀비만큼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유럽이 고향인 두해살이 풀로 줄기에 털이 없어요. 열매는 둥근 모양이고 다 익으면 끝에 있는 구멍에서 씨가 나오는데 쉽게 널리 퍼지고 빨리 자라요. 양귀비 열매에는 마취 성분이 있어 의료 분야에서도 써요. 식물원 등에서 보는 양귀비는 꽃을 보기 위해 기르는 개 양귀비라는 종류로 열매에는 마취 성분이 없어요. 애기똥풀,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양귀비과.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노란색 칩이 어린아이의 똥과 같아서 애기똥풀이라고 해요. 5월에서 8월에 풀밭이나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들현오색,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현오색과. 산기슭이나 논밭 근처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잎은 어긋나고 작은 잎 3장이 모여서 나요. 4월에 붉은색의 꽃이 피어요. 새가 좋아하는 꽃의 이름은 인도의 한 왕자가 산책을 하던 중 발목에 금실을 맨 새를 한 마리 발견하여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새를 찾고 있는 아라우라 왕국의 공주를 만났어요. 그 새는 공주의 이름만 부르는데 그 이름은 새가 좋아하는 꽃 이름과 같다고 했지요. 공주는 이름을 맞히는 자는 자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잠에서 깨어난 왕자가 꽃을 찾아 새에게 가져가자 새는 파파베라 파파베라 하고 울었어요. 그 공주와 꽃의 이름은 우리말로 양귀비였어요. 엉겅퀴,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 줄기에 거미줄 같은 털이 있음. 높이 50에서 10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음. 서식하는 곳 낮은 산, 들.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스코틀랜드 등. 엉겅퀴의 잎과 줄기, 뿌리는 피를 먹게 하는 약재로 쓰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를 멈추고 엉기게 한다라는 뜻에서 엉겅피라고 불렀고 가시가 많아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줄기에 나 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면 따끔거리고 피가 나지요. 엉겅퀴는 피를 흘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재미있는 풀이에요. 엉겅퀴는 씨의 아래쪽에 흰색 가털이 나 있어서 멀리까지 퍼질 수 있고 공해에도 강해 도시에 심어도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개망초,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해살이 풀로 꽃송이 모양이 계란 부침과 모양이 비슷해서 계란꽃이라고도 해요. 금잔화,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 지중해 연안과 남유럽이 고향인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주로 꽃을 보기 위해 심고 금송화라고도 불러요. 스코틀랜드를 구한 엉겅퀴.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덴마크와 전쟁할 때의 일이에요. 덴마크 군사들은 밤에 스코틀랜드를 공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군사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군화를 벗고 맨발로 걸었지요. 그런데 한 병사가 그만 가시가 있는 엉겅퀴를 밟았어요. 아야! 하는 소리에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깨어났고 신발을 벗고 있던 덴마크 군사들은 스코틀랜드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엉겅퀴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고 스코틀랜드를 엉겅퀴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영산홍,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겨울에도 잎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음. 높이 15에서 90cm. 잎의 형태, 가지 끝에서 모여 어긋남. 서식하는 곳, 산, 들.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영산홍이 피면 산 전체가 붉게 물들 정도로 빛깔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조선의 왕 인조는 나란 일을 하는 선비들이 영산홍의 마음을 뺏길까 걱정하여 궁 안에 영산홍을 모두 베어내기도 했지요. 영산홍은 4월에서 6월에 붉은색 꽃이 피는데 조선시대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는 진달래보다는 늦게 피고 철쭉보다는 일찍 피는 식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붉은색으로 피는 종류 이외에 분홍색, 흰색 등의 꽃이 피는 종류도 있어요. 만병초,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지리산, 설악산 등 높은 산지대에서 자라요. 온갖 병에 약효가 있다고 해서 만병초라고 불러요. 블루베리,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블루베리의 열매는 달고 약간 신맛이 나는데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잼, 주스,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강릉 단오제와 영산홍 노래.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행해지는 셋이 풍속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의 풍속이지요.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 등 명절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열려요. 그중 음력 5월 5일 단오에 열리는 강릉 단오제가 유명해요. 그런데 강릉 단오제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영산홍로 봄바람에 가지가지가 꽃 피었네 하며 부르는 영산홍가예요. 이는 강릉 단오제에서 모시는 두 신이 서로 보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시 서정주의 영산홍. 오동나무,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1년에 1에서 2.5m씩 빠르게 자람. 높이 15m, 잎의 형태 마주나고 오각형에 가까운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산기슭, 마을 근처. 분포하는 지역, 우리나라. 오동나무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잎은 넓적하고 뒷면에 옅은 갈색 털이 별 모양으로 많이 나 있으며 잎자루에도 잔털이 있어요. 꽃은 5에서 6월에 피는데 연한 보라색이며 종 모양으로 끝이 5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꽃잎 양면에 모두 잔털이 있어요. 꽃이 진 뒤 10월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의 열매를 맺어요. 지황,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현삼과. 6월에서 7월에 연한 자주색 꽃이 피어요. 뿌리를 한약의 재료로 많이 써요. 꽃게우동,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능소화과. 잎 앞면은 노란빛을 띤 초록색이고 뒷면 밑부분에는 잔털이 있어요. 6월에 종 모양의 흰색 꽃이 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동나무. 우리 조상은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았어요. 딸이 시집갈 때 오동나무를 베어 장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오동나무는 15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크게 자라고 나무가 가볍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데다 물이 새지 않아 가구를 만들기에 좋아요.
또한 집의 북쪽에는 대나무를, 남쪽에는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는 상상의 새인 봉황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에서 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듯 오동나무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나무예요. 오리나무, 쌍떡잎 식물, 너도 밤나무목, 자작나무과, 습지나 물 많은 곳에서 자람, 높이 15에서 20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 서식하는 곳, 산기슭, 습한 골짜기,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예로부터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오리마다 한 그루씩 심었다고 해서 오리나무라고 불러요. 3월에서 4월에 꽃이 잎보다 먼저 가늘고 긴 꽃대 밑으로 늘어진 모양으로 피어요. 잎은 앞면과 뒷면 모두 윤기가 있어 반질거리고 타원형이에요.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작은 솔방울 모양이에요. 나무 껍질을 삶으면 거민빛을 띤 갈색의 물감을, 열매에서는 검은색을 얻을 수 있어 물감나무라고도 해요. 개암나무, 쌍떡잎 식물, 너도 밤나무목, 자작나무과. 햇빛이 잘 드는 산기슭에서 자라며 9월에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가 익어요. 물오리나무, 쌍떡잎 식물, 너도 밤나무목, 자작나무과. 잎의 앞면은 초록색이며 잔털이 있고 뒷면은 회색빛을 띤 흰색이며 갈색 털이 있어요. 산오리나무라고도 불러요. 검은 오리나무, 쌍떡잎 식물, 너도 밤나무목, 자작나무과. 나무 껍질과 열매가 검은색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서 자라요. 오리나무로 만든 하회탈. 오리나무는 탈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였어요. 오리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고 물에서도 썩지 않으며 말라도 틈이 벌어지지 않아 탈을 만드는 데 알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하회탈도 오리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하회탈은 탈놀이에 쓰이는 가면으로 오리나무를 조각한 다음 그 위에 오치를 2겹, 3겹으로 말라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우산이끼, 이끼식물, 태류, 우산이끼과. 습지와 물가에서 잘 자람, 높이 7에서 20cm, 서식하는 곳, 그늘지고 습한 곳,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우산이끼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어요. 잎처럼 평평하게 생긴 몸 전체가 잎의 역할을 하는 엽상체로 되어 있고 헛뿌리가 있어요. 우산이끼의 엽상체는 2개씩 갈라지고 마치 땅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자라요. 우산이끼는 암구루와 수구루가 따로 자라요. 수구루의 정자는 물이 있으면 헤엄쳐서 이동하고 물이 없으면 빗방울에 튀어서 암구루로 옮겨가서 수정을 해요. 또 엽상체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가 새로운 곳에서 자라나는 방법으로 번식하기도 해요. 우산이끼, 수구루는 뒤집힌 우산처럼 생겼고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이에요. 우산이끼, 암구루는 찢어진 우산처럼 생겼고 돌기가 9개 나 있어요. 이끼는 환경운동가. 우산이끼와 같은 이끼는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물이에요. 공기가 오염되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기 때문이지요. 이끼는 공기가 오염되면 자라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심할 경우에는 시들어 죽어요.
또 물속에 있는 중금속을 빨아들여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끼는 오염을 알리고 보존에도 힘쓰는 환경운동가라 할 수 있어요. 유채,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씨에서 기름을 얻음. 높이 80에서 10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줄기 위쪽에 잎은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따뜻한 지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유채는 봄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많이 피는 꽃이에요. 꽃은 3월에서 4월에 가지 끝에 여러 송이가 어긋나게 달려요. 색깔은 노란색이며 꽃잎은 내장으로 계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에요. 열매는 5월에서 6월에 맺는데 열매 꼬투리 하나에 20여 개의 씨가 들어있어요. 이 씨에는 식용유로 쓸 수 있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카놀라유는 바로 유채씨에서 짜낸 기름이에요. 갓,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겨작과. 서늘한 곳에서 자라고 잎이 길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에요. 잎으로 김치와 나물을 만들어요. 케일,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십자화과. 쌈 채소로 널리 기르는데 잎이 넓고 두꺼우며 짙은 녹색이에요. 유채 기름으로 자동차가 달린다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탈 것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움직여요. 석탄이나 석유는 자동차나 기차뿐만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도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지요. 이 원료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가 이를 대신할 만한 연료를 찾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채 기름이지요. 유채 기름은 다른 식물의 기름과 달리 추운 지방에서도 얼지 않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동화, 정도상의 붉은 유채꽃. 은방울꽃,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 향기가 은은하게 남. 높이 25에서 35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꽃보다 잎이 큼. 서식하는 곳, 산지.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등. 바람이 잘 통하는 숲속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땅속 줄기가 길게 뻗으며 새 잎이 나와요. 은방울꽃은 종 모양의 흰색 꽃이 5에서 6월에 줄지어 피는데 꽃의 무게 때문에 줄기가 약간 휘어져요. 열매는 둥글고 작으며 7월에 붉은색으로 익어요. 어린 잎은 먹고 꽃은 향기가 은은해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써요. 얼레지,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 높은 곳의 기름진 땅에서 자라요. 꽃은 아침에 봉우리를 오므리고 있다가 햇볕을 쬐면 벌어져요. 애기나리,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 산이 많은 곳의 숲속에서 자라요. 4월에서 5월에 줄기 끝에서 흰색의 작은 꽃이 아래를 향해 피어요. 그리움으로 피어난 은방울꽃.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힘세고 용감한 청년 레오나르도가 살았어요. 같은 마을에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지만 부예를 익히기 위해 3년 동안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수련을 마친 레오나르도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숲속을 빠르게 걸어가던 레오나르도 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독사가 나타났어요.
레오나르도는 3일 밤낮을 싸운 끝에 독사를 물리쳤지만 자신도 죽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숲의 요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은 레오나르도가 무척 가여웠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흘린 피 몇 방울에서 은방울꽃이 피어나게 했다고 해요. 동화 김영일의 은방울꽃. 자작나무 쌍떡잎 식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물에 젖은 나무 껍질도 잘탐. 높이 20에서 30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서늘하고 깊은 산.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마른 나무가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불에 잘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나무 껍질은 흰색으로 아름답고 종이처럼 얇게 벗겨지며 가지는 붉은 갈색이고 점이 있어요. 암수 한 그루인 나무로 4월에서 5월에 꽃이 피어요. 숫꽃은 푸른 빛을 띠며 아래로 늘어져 피고 암꽃은 자줏빛을 띠며 위를 향해 피는데 숫꽃이 암꽃보다 길어요. 잎은 넓지만 끝이 점점 뾰족해지며 겨울에 낙엽이 져요. 깊은 산의 서늘한 곳에서 숲을 이루어 자라요. 박달나무 쌍떡잎 식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높이가 30m, 줄기 지름이 1m에 달하는 큰 나무예요. 나무가 튼튼해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 써요. 신갈나무 쌍떡잎 식물 참나무목 참나무과. 박달나무처럼 큰 나무로 높은 산에서는 숲을 이루어요. 도토리 열매는 먹고 나무 껍질은 약으로 써요. 하얀 자작나무가 자라난 까닭은 몽골의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까지 정복한 왕이에요. 칭기즈칸이 힘을 뻗어나갈 때 유럽의 한 왕자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 사실이 유럽의 다른 왕들에게 알려지자 왕자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왕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온몸에 흰 명주실을 감고 깊은 산속에 몸을 숨겼어요. 왕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죽었고 왕자가 죽은 자리에서 하얀 자작나무가 자라났다고 해요. 동화 하인츠 야니쉬의 자작나무 세 그루. 자주 달개비 외떡잎 식물 분질 배유목 닭의장풀과. 아침에 피고 지고 저녁에 짐.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짐. 높이 5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넓은 줄 모양. 서식하는 곳 산과 들의 초원. 분포하는 지역 한국, 미국 등.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여러 해살이 풀로 양달개비, 자루초라고도 불러요. 봄부터 가을까지 줄기 끝에 자줏빛 꽃이 피는데 아침에 피어 오후에 시들어요. 닭의장풀과 비슷하지만 꽃의 색깔이 더 짙어요. 물달개비 외떡잎 식물 분질 배유목 무록잠과. 논밭 근처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논이나 얕은 웅덩이에서 산다고 해서 물달개비라고 하며 어항에 넣어 기르기도 해요. 닭의장풀 외떡잎 식물 분질 배유목 닭의장풀과. 닭장 아래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여름에 보라색 꽃이 피는데 염색의 재료로 써요.